아내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줄은. 어느 날 무심코 열어본 옷장 깊숙한 곳, 그곳엔 태그도 떼지 않은 값비싼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옷도 아이의 옷도 아닌 이 낯선 옷들. 대체 이 옷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혜씨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 성민씨가 이걸 대체 왜 감춰뒀는지, 무엇보다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하나 집어드는 순간 성민씨가 다급하게 달려와 옷을 낚아챕니다. 그건 만지지 마. 그 한마디에 지혜씨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던 남편의 말과는 달리 표정은 누가 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체 남편은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옷에 진심이었던 이 남자의 비밀스러운 사생활,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달 전 성민씨가 다니던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사정이 나빠졌고 직원들의 월급은 매달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무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도 반만 들어왔어. 진짜 미치겠다. 애 학원비는 어떻게 내나 몰라. 사장 역시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벌써 넉 달째 이어지는 임금 삭감. 반토막 난 월급으로는 아이 둘을 키우며 생활비를 맞추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마음고생을 한 건 지혜씨였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그녀는 오랜만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얼굴을 마주하자 차마 돈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돈 빌리러 온 거 아니야?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친구의 말에 지혜씨는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못하는 성격이었기에 이제 남은 방법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혜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마트에서 주말 알바하기로 했어.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러라는 말만 했습니다. 잘됐다는 한마디와 함께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지혜씨는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걱정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내와는 달리 요즘 성민씨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성민씨. 화면에는 고가 브랜드의 니트 한 벌이 떠 있었습니다. 28만 9천 원.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지만 성민씨는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아내가 알바까지 뛰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이 남편은 값비싼 옷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누구에게 선물하려는 옷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지혜씨는 빨래를 개다가 낯선 니트 한 벌을 발견합니다. 처음 보는 옷이었고 태그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못 보던 옷인데. 지혜씨가 옷을 살펴보려는 순간 성민씨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와 옷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회사 선배가 잠깐 맡아달라고 한 거야.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태그도 떼지 않은 새 옷을 왜 그렇게까지 감추려 드는지 지혜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은 하나둘 수상한 구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무심코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다가 성민씨가 화들짝 놀라며 폰을 빼앗아갔습니다. 남의 폰을 왜 봐?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감추려고 그래? 지혜씨의 물음에 성민씨는 그저 아는 사람이라며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사생활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휴대폰에 손도 못 대게 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는 남편의 모습. 지혜씨의 마음속에는 점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혜씨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택배 상자 하나가 집 앞으로 배달되었고 무심코 상자를 열어본 지혜씨는 그 안에서 고가 브랜드의 여성 원피스를 발견합니다. 태그도 그대로인 새 옷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거 누구 거야?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상자를 살펴보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여기 윤성민 씨 댁 맞나요? 옷 찾으러 왔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씨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마침 퇴근길에 이 상황을 마주친 성민씨.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이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이 여자 누구야? 그동안 돈 없다 하더니 이딴 데다 돈 쓰고 다녔던 거야? 지혜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씨는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이 옷들은 전부 싼 값에 산 것이라고 오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혜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주말에 알바까지 뛰는데 당신은 이런 데다 돈을 쓰고 다녔던 거야? 정말 실망이다. 결국 성민씨는 옷장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그날의 다툼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채 지켜지기도 전에 상상하지도 못한 손님이 이들 부부를 찾아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그곳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윤성민 씨 댁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윤성민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지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기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정체. 그가 옷장 가득 값비싼 옷을 채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대형 매장을 상대로 벌인 조직적인 가격표 바꿔치기 수법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을 다시 6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임금 삭감이 길어지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던 어느 날 성민 씨는 백화점 매장 진열대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성민 씨의 눈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매장에는 비슷한 재질과 색감을 가진 저가의 의류들이 함께 진열돼 있었고 이 둘의 가격표를 몰래 바꿔치기하면 훨씬 저렴한 값에 고가의 옷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민 씨는 저가 의류 매대에서 가격표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눈여겨봐 두었던 고가의 옷에 그 가격표를 슬쩍 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티도 안 나겠지. 혼잣말을 되뇌며 계산대로 향한 성민 씨. 점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바코드를 찍었고 2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값이 찍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옷이 순식간에 헐값에 자신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치기한 옷을 손에 넣은 성민 씨는 이를 중고 거래 사이트나 지인들에게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돈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뒤로는 이런 방식으로 부수입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반복될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손을 거쳐간 옷의 개수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성민 씨의 범행에도 결국 빈틈은 있었습니다. 매장 재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던 직원이 특정 제품의 수량이 계속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이거 왜 수량이 안 맞지? 이 라인만 계속 이러네. 반복되는 수량 불일치를 수상히 여긴 매장 측은 결국 CCTV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가격표를 슬쩍 바꿔붙이는 한 남자의 모습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성민 씨가 매번 습관처럼 적립해온 멤버십 포인트 정보에서도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매장 측은 이 정보를 통해 성민 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민 씨는 이런 방식으로 10차례가 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8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마주한 성민 씨는 모든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바꿔서 산 옷들이 벌써 10몇 차례라는데 다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지혜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까지 한 거야?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성민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거였어. 애들 옷도 제대로 못 사주고 당신은 알바까지 뛰는데 나만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지혜 씨는 안타까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방법을 썼어야 했어? 이제 어떡할 거야? 애들한테는 또 뭐라고 설명해? 성민 씨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던 한 남자.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커져만 갔던 미안함과 조바심이 결국 그를 그릇된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정작 지키고 싶었던 가족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힘든 형편 속에서도 가족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직하지 않았다면 그 진심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돌아올 뿐입니다. 잠깐의 궁핍함보다 더 무서운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는 일이 아닐까요? 성민 씨 부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